안녕하세요. 일본 반응 팩트TV입니다. 요즘 일본 기자들이 점점 현실 파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쳐주지도 않고 그냥 디지털화 덕분에 좀 먹고 살만해졌구나 정도의 인식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심심치 않게 한국이 일본의 여러 지표들을 역전하거나 차이가 벌어지자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는 식의 기사들을 내보내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진 기사들과 일반 일본인들 사이에 갭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기사는 한국의 평균 연봉마저 40만 엔이나 일본보다 많이 받는다며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하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글쓴이는 이번에 새 총리로 바뀌어도 나라를 반전시킬 전략 구성이 없다며 디지털이나 탄소 중립 같은 걸 내세워도 구호만 외칠 뿐 실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계속 기존에 해오던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해 뒤처지고 있다고 하며 일본이 점점 소외되고 한국의 PPP 1인당 GDP와 평균 임금마저 추월당했다며 지금은 일본이 중진국 딜레마에 빠진 것 같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OECD 조사에서 2019년 구매력 평가 기준 평균 연봉은 일본이 38,617달러, 한국이 42,285달러로 약 400만 원이나 한국 쪽이 높다며 2015년 한국이 일본을 제친 이후 해마다 그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일 간의 역전은 한국에선 크게 보도를 하지만 일본에서는 보도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기자는 보도를 하네요. 댓글들을 보니 예상외로 한국에 대한 얘기들은 거의 없고 일본의 문제점을 성토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과 일본 정부를 옹호하고 그 반대파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반응 함께 보시죠. 어떤 큰 회사의 사장은 45세 정년제를 말하기 시작했고 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은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그에 대한 보충을 비정규직을 쓰거나 싼 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시키니 평균값이 오를 리가 없다. 한국은 일본보다 능력주의 사회다. 어느 정도 능력에 맞는 연봉을 받는다. 일본은 사회주의 사회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좋고 나쁨의 판단은 각자 알아서 생각하길 바란다. 일본의 문제는 능력도 없으면서 회의 자료 정도 받게 만들 수 없는 50대 관리직이 고액 월급을 받고 있어서 주력이 되는 20대, 30대의 임금 상승폭을 빼앗아가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 사회로 나아갈지 아니면 지금 이대로 쇠퇴하는데도 안정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로 나아갈지의 문제다. 어느 쪽이 좋은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어느 쪽으로 해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물론 월급이 높은 게 좋지만 아이들에게 결과지상주의적인 경쟁은 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다. 정년을 운운할 게 아니고 해고를 자유화해야 하는 거야. 기업이 직원을 해고할 수 없으니까 조기 퇴직자를 모집하고 우수한 직원을 잃거나 다양한 이유로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필요 없는 직원을 해고한다면 유능한 직원에게 월급을 주거나 높은 급여로 해외에서 우수한 인재를 데려올 수 있다. 해고된 사람은 사회 안전망을 충실히 해서 다른 회사나 업종 전환을 시켜줘야 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야. 직원을 해고할 수 없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뿐이다. 이제 적당히 병의 근본을 끊을 때가 됐다. 앞으로 저출산으로 일꾼 쟁탈전이 될 것이기에 블랙 회사는 힘들게 될 거야. 외국인에게 의지하려고 해도 일본의 임금으로는 저렴해서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 동남아시아에서조차 일본으로 가는 리스크와 돈벌이를 봤을 때 자국에서 일하는 게 좋아지고 있다. 옛 영국령 홍콩과 싱가포르는 바로 앵글로색슨 자본주의, 한국도 꽤 글로벌 자본주의에 녹아들어 있다. 일본만 1억 총 중산층 회귀로 가고 있어서 전 세계와는 정반대로 목적지가 다르게 하려 한다. 일본의 평균 연봉이 줄어든다는 것에 전혀 이상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일본인의 저임금은 부정할 수 없지만 한국 연봉이 높은 것도 아니다. 평균 연수입의 대상자의 실업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한국의 45세 이상 실업자는 일본보다 많다. 국가 전체의 실업률도 일본보다 높다. 쉬는 날이나 여가 시간에 취미보다 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스킬업을 하기 때문에 월급이 오른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월급이 오르거나 휴일이 생길 리가 없다. 원래 일본인은 의지가 없지. 고도 경제 성장도 국가 전체의 분위기가 일을 하는 게 미덕이다. 개인보다는 기업과 사회. 이런 정신이었기에 그토록 성장할 수 있었다. 그 대신 자살자가 증가하고 노동 환경이 나빠져서 사고가 많이 나거나 환경오염 같은 부차적인 오점이 있었지만 그런 국가 분위기가 없어지자 한순간에 해롱해롱 됐다. 국가가 단기 및 장기 목표를 만들어서 언론도 끌려들여 경제 성장에 대해 어필하지 않으면 국민들 엉덩이가 점점 의자와 한 몸이 돼서 설 수 없게 될 거야. 임금이 낮아졌다고 느끼고 있다. 파업 같은 거 하지도 않는 점잖은 일본인, 회사 경영자는 신과 같은 존재지.
파업을 안 했더라도 유능한 직원은 퇴직을 시키고 사라져간다. 그래도 인건비를 낮출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로 위기감이 없는 거야. 능력제로 한다고 선언해도 제대로 계산해보면 총 인건비가 줄어들게 슬쩍 제도를 손보는 게 많지. 파업도 하지 않고 데모도 하지 않고 경영자가 말하는 대로 일해온 결과가 이거다. 야후 댓글이나 트위터에서 아무리 푸념해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트위터 안에서 데모할 게 아니라 실제로 모여서 데모하면 좋을 텐데 제대로 주장을 하고 데모를 한다면 참가하는 사람도 늘어날 거야. 라고 나도 생각만 하지 행동할 수가 없다. 파견 비정규직이 많으니 파업을 해도 계약 종료시키면 끝이지 파업할 사람이 적은 거겠지. 데모도 민폐라는 이미지밖에 없다. 삼성은 일본의 가전업체를 모두 더해도 이길 수 없는 정도의 기업체니까 게다가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영어로 말할 수도 있고 평균 연봉으로 한국한테까지 진다는 건 정말로 일본이 웃긴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다. 한국에서는 1,800만원 정도로 시작하는 치킨 가게가 많다고 비웃으며 떡밥 소재로 자주 소개됐었는데 일본에서도 튀김 가게 많아지겠구나. 파견 비정규직 채용 비율을 낮추고 정규직을 늘려서 국민들의 연봉을 늘리자 동시에 물가도 올린다. 정규직을 늘려도 국민들 연봉은 오르지 않을 듯 지금의 일본은 뭐든지 싸게 만들어야 다른 곳보다 싸게 팔린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부터 변화하지 않으면 급여는 증가한다고 생각한다. 원래 정규직의 정의란 무엇일까? 나는 인재파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몇 년 전 정규직 하려라는 말을 듣고 면접, 적성검사 등등을 거쳐 정사원이 됐지만 보너스는 연이회 기본급의 0.5개월분 호황, 불황에 관계없음, 파견사원의 경우 년 3천엔 인상, 퇴직금 없음, 고용기간은 1년마다 갱신, 파견사원의 차이는 고용기간이 3개월 또는 1년의 차이뿐. 계산해보면 파견 직원들 연봉보다 연간 40만엔 정도 적다. 업무 내용은 동일해서 바보처럼 원래 했던 파견 사원 신분으로 돌아갔다. 정부가 정규직화를 진행해 그게 성공했다고 해도 이런 정규직화를 탈출하는 길은 많이 있다. 정규직화를 진행하려면 금전적인 기준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반대로 쇠퇴만 하는데 파견 사원 월급이 오를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일부 사람일 뿐이고 파견 사원의 월급만 올리면 물가도 올라가고 그 사람들 생활이 괴로워질 뿐이다. 전반적인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 여기에도 정규직이라는 이름에 사로잡힌 사람이 많구나.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규직이라는 틀 안에서 일을 못하는 사람을 언제까지나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 못하는 사람 급여를 일 잘하는 사람 급여로 빼어줘야 한다. 회사는 인재의 유동화가 필요해. 아직도 모르는구나. 한국 회사에서 근무해봤는데 이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만큼 됐다. 주위에 다 모두가 머리가 좋아서 본받아 배웠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훌륭해 보이던데 일본인은 너무 공부를 안 한다. 단순히 일본 정규직 기술 개발로 차별화, 물가 상승에 따른 급여완원 이딴 거 말로만 하려는 지금 자민당 파벌의 총리 따위 웃기지도 않는다. 아베는 모리카케 사쿠라의 아베노마스크도 법을 움직여서 무념이잖아. 아소 재무장관 이런 놈들을 응원하는 국민들이니 당연하겠지. 야당도 인신공격이나 하고 경제성장 같은 거 하지도 못하는 국회의원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어차피 자리에 앉아 조는 놈만 있어서 고액급여 받아 비자금 만들 생각밖에 안 하고 나라 빚만 잔뜩 지고 그 뒤처리는 국민들 몫이고 그 영향이 지금 나오는 거야. 이시바라든지 정의감이 강한 정치인은 비판받고 있고 이제 일본은 끝이다. 한국을 인용했지만 일본 회사는 위험하고 경제도 위험한데 임금을 올려달라니 붕괴가 눈에 보이지만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지도 몰라. 뭐 굳이 본심을 말하자면 불경이 때는 국가가 세금을 싸게 해줬으면 좋겠다. 평균 연봉은 미국의 약 3분의 1, 선진국에서는 단연 최저 수준. 일본은 이제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완전히 아시아 가난한 소국이 돼버릴 것이다.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급여가 적으니까 말도 안 된다. 10년 15년 전에 미국 다큐멘터리에서 화제가 된 하층민의 투잡 쓰리잡이 일본에서도 당연시되고 있다. 앞으로나 지금 직업 한계야. 이 말이 부자의 은어가 될 것이다. 평균 소득이 30년간 올라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팡팡 올리고 있으니 아이 낳기 불안해서 저출산이 진행된다. 일본이 멈춰있는 동안 점점 전 세계는 소득 상승과 함께 물가도 올라가서 일본 물가도 오른다. 한국이 일본의 평균 소득을 웃도는 것은 필연적이다. 세금 팡팡 오르지 않았다.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은 OECD 최저 수준이다. 세금이 올라도 소득은 오르지 않지만 세금 부담률도 낮아서 수중에 남는 돈은 전 세계와 비교해도 많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이다. 비판하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비판해라. 일본의 문제는 낮은 세금, 저임금, 낮은 물가, 낮은 금리다. 세금이 오른다고?
소득세 낼 만큼 꽤 돈을 벌어 우리 일반 시민들 세금은 오르지 않을 텐데 오른 것은 소비세뿐이다. 정권에 대한 나쁜 소문을 유포하네. 세금을 팡팡 올린다는 주장의 근거는 설마 소비세의 변화를 말하는 거야? 세계 평균으로 봐도 일본의 소득이 오르지 않는 건 확실하지만 세금 부담은 높지가 않다. 기업의 내부 유보금이 수백조엔이다. 인건비를 깎아서 기업이 축적하고 있는 거야. 월급이 오르지 않는 직접적인 원인은 정년이나 능력주의 같은 게 아니다. 그러면 내부 유보금은 어디에 사용되는가? 해외 투자다 운용해서 돈 벌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기업을 위해 효율적인 선택을 한 결과다. 이 흐름을 바꾸려면 내부 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돈이 노동자로 흐르게 하는 구조적인 구조의 변경이 필요하다. 정년이나 능력주의 같은 건 일개 기업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이야기다. 내부 유보금의 의미를 모르네. 이익잉여금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본 기업의 이익잉여금이 많은 건 기업 수명이 길기 때문이다. 재무회계를 열심히 공부해라. 예를 들어 50년 전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과세할 건데 우선은 이익잉여금에 대해 알아봐라. 내부 유보금이라고 말하는 시점에서 공부 안 했다는 거다. 교육 문제를 말할 때마다 영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수학과 예술에 주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미국에 가서 영어를 할 수 있다 해도 의미가 없지만 일본에 있으면서 기술이 있으면 상대가 통역을 붙여준다. 글쎄 이런 문제는 교육 이상으로 종신고용이 없어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나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미래의 보상도 없고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 연구개발과 독창적인 기술 개발에 임할 리가 없다. 기술 유출도 구조조정된 기술자가 외국 기업에 고용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속화되는 거다. 바보냐? 미국 가서 영어 못하면 일에 써주지도 않는다. 통역을 붙여준다는 건 이미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갑자기 영어도 못하는 신입사원에게 통역이 붙을 리가 없지. 대개 그 전 면접 때 영어 못하면 뽑히지도 않아. 말이 되는 소리 좀 해라. 신입 중에도 극소수의 천재가 아니라면 영어를 못해도 어느 나라나 뽑아주는 기업이 있겠지만 문제는 천재 이외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대학에서 공부를 하던지 스스로 자기를 세일즈해야 기업이 고용을 한다. 그 어필에는 영어가 필수라서 좋은 기업에 들어갈 조건이 된다는 게 현실이야. 통역을 붙일 정도의 천재 이외의 사람들에게 면접을 보게 해주자는 그 망상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원래 파견 근로를 도입한 시점에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개인 소득이 감소하는 게 눈에 보이고 있었고 기업은 적당히 배당해도 직원들에게 배당하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은 그런 생각이 없으니 이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해서는 GDP가 오를 리가 없다. 국회의원에게서 위기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의원들은 자기 일 말고는 다른 건 머릿속에 없다. 이 시점에서 이 나라는 끝났다는 거다. 국민들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어학이 중요하다면 자동 번역 기술에 왜 더 투자하지 않는 걸까? 개인의 언어 능력 연마만 말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중요한 거 아니야? 어학의 중요성은 예를 들어 해외 논문이나 뉴스를 읽거나 들을 수 있을 때 나오는데 그런 거는 자동 번역 기술의 분야이기도 한데 그런데도 대부분 구글에만 맡기고 언제까지 IT를 어려워하고 질색을 할 거냐? 국민 모두의 어학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말은 간단하게 하지만 큰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거에 비하면 자동 번역 기술에 대한 투자는 너무 낮다. 구체적인 실시를 하자고 말을 하면서 IT의 활용은 이미 불가피한데 나오는 대책들은 수업 시간에 하는 것 같은 아날로그에 대한 얘기들 뿐. 솔직히 진심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부터가 의심이 간다. 실제로 기사를 내고도 그냥 그걸로 끝이겠지? 원래 일본어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난해한 언어라서 일본인에게 어학 자체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것 같지만 아마 일본어가 너무 복잡해서 일본어가 다른 언어로 변환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 일본어와 같은 복잡한 언어는 흔히 더 쉬운 말로 전달하는 힘을 키워야 하며 용어는 다르지만 영어 따위는 일상 회화 수준 정도로 할 수 있으면 대부분 비슷한 단어를 돌려 써서 사용할 뿐이다. 해외 사람은 그것을 보고 몸짓 손짓이나 말투에서의 차이를 알아차려 조합학을 잘할 뿐이지. 영어 교육은 중요하지만 국어 능력의 저하는 더 심하다. 쇼와 시절 대학생과 비교해서 최근에는 공부 좀 한다고 하지만 입사하는 젊은 애들 보면 언어 능력, 특히 문장에 힘이 빠진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교사가 매력 있는 직업이 아닌지 블랙 직업 이미지가 강한 것도 영향을 주는지도. 국력을 높이려면 영어 실력도 필요하지만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가 성장되지 않는다. 한국에 추월당한 것은 충격적지만 우선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미래 비전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겉모습만 바꾸면 안 된다.